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할리우드가 굉장히 늙어가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오히려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전한 게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안전한 게 중요해졌다라고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티켓 파워가 어느 정도는 최소한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어도 일단 기본적인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해리슨 포드가 80이 넘어서 영화를 찍었고, 여러분들 잘 아는 톰 크루즈 같은 사람이 6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이나 이제 헐리우드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TV만 키면 맨날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유재석 씨 같은 사람. 이 사람도 이제 50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유재석 씨 같은 사람이 언제까지 저렇게 MC를 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도 한 20년은 더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70인데. 그래도 그 사람이 TV에서 사라질 날이 그렇게 쉽게 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건강관리하는 상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한다고 뛰어다닌다고 해서 금방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놀고 있으면 돈을 버냐? 그런 건 더더욱 아니죠. 공부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한다라고 해서 바로 그게 결과로 직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흐름이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흐름은 언제 정도 일반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오냐면 한 10년 정도 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10년에 한 번씩 큰 점프를 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그냥 놀다가 큰 흐름이 올 때 그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는 큰 점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완만한 상승이라도 반드시 일어나야지 큰 점프의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완만한 상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만한 흐름일 때 1억짜리가 아무런 변화가 없이 1억이 된 사람과 1억짜리가 완만하게 변화를 해가지고 오랜 기간을 거쳐서 2억이 된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점프를 한단 말이에요. 점프를 하면 4배, 5배 점프를 합니다. 그러면 1억인 사람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4억이 되는 거죠. 2억인 사람은 얼마가 됩니까? 8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흐름이 없는 때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자산을 완만하게 상승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큰 흐름이 왔을 때 차이가 확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큰 흐름이 아닐 때라도 꾸준히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두 번째 이유는 당연히 큰 흐름이 왔을 때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넋 놓고 있다가 알 수 있어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내가 시장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자산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큰 흐름이 왔을 때 그걸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큰 흐름은 10년에 한 번씩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 나이가 벌써 5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60에 한 번 점프? 그리고 이제 60이 되면은 내가 이제 힘도 없고 뭐 하는데 내가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겐 너무 기회가 없겠다 라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또 30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0대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40대, 50대 하고 나서 60대에는 뭐 내가 할 수가 없을 테니까 2번 정도 기회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1억도 안 되는 돈 갖고 있는데 내가 정말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자산을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 계산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암담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의 생명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세상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사회적 생명도 이렇게 길어지는 세상이 왔어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이 투자,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건강관리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게 늘릴 수 있습니다. 70이 되고 80이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렇게 우리의 세상이 이제 바뀔 거다라고 예견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엔터테인먼트 세상에서도 그럴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저는 투자의 세상에서도 충분히 그런 날이 이제부터는 올 거다라고 저는 감히 예언을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40대가 이제 대부분 주류고, 조금 머리가 빨리 깬 사람들은 30대에 시작을 하고, 거의 50만 대도 거의 이제 투자를 해서는 이제 투자 세상에서는 잘 없고, 60, 70은 아예 없죠. 이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세상은 안 그럴 거다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60, 70이 돼도 부동산 공부를 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60, 70이 돼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50인 분들에게도 기회가 몇 번 있다는 거예요? 60 한 번, 70 한 번, 80까지. 3번의 기회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50대도 3번의 기회가 남아있어요? 그럼 30대는 몇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5번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 정도의 세대들은 이제 80까지는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그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또 왜 그러냐면, 부동산 투자가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주식처럼 막 그날 벌어지는 그 수많은 정보들을 다 분석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주 막 동작 빠르게 막 그 정보를 빨리 취득하고 이해해야 되고 이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것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만 알아볼 수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 지적 능력만 있으면 되죠. 또 하나는 뭡니까? 임장 다녀야 되죠. 임장 다녀야 되는 게 막 무슨 오늘 하루에 무슨 막 몇십 군데 돌아다니고 이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가보면 되는 거예요. 또 부동산은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임장도 무슨 진짜 계속 다녀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 공부를 꾸준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는 임장 다닐 때도 별로 많지 않아요. 왜냐? 부동산 좋은 게 그냥 계속 좋거든요. 특별히 새로운 곳들이 막 계속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위한 뭔가를 해야 될 일도 확 줄어든다니까요. 그러면 판단력, 임장할 수 있는 능력, 이 정도를 80이 돼도 할 수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예를 드는 워렌 버핏이 90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출근을 하고 현역으로 활동을 합니다. 워렌 버핏의 파트너로 알려져 있는 찰리 먼거,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놀랍습니다. 올해 99세입니다. 그런데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은 주식에 비하면 너무너무 쉬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80까지 우리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앞으로 우리의 재산이 크게 불어날 수 있는 맞을 기회가 앞으로 몇 번 남았다는 거예요? 50된 사람도 60, 70, 80 3번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3번 크게 튀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산. 큰 흐름이 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자산은 좋은 자산의 경우에 한해서요. 좋은 자산을 갖고 있다. 큰 흐름이 왔다. 그러면 적어도 3배, 4배.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 2억쯤 갖고 있다고 한번 계산해 볼까요? 2억쯤 갖고 있다? 4배? 8억. 2번만 계산해도 8억? 32억. 그 다음 계산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또 재산이 커지면 그렇게 또 크게 튀지는 못해요. 세금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2배만 튄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그것도 부족하십니까? 또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예. 내가 나중에 80이 돼서 60억을 갖네, 70억을 갖네, 이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의미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미래에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 예. 지금 막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아니, 80대 가지고 무슨 뭐 100억, 200억짜리 빌딩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그때 그 정도의 재산을 늘릴 수 있다는 것만 알면 지금의 이 삶을 정말 아둥바둥 하면서 살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사실일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이 세상이 변할 거다라고 보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최소 3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3번의 기회 잘 잡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좀 더 지금의 이 삶을 여롭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